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3학년 미술 수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저는 조한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2주 만에 보는 거죠. 아까 한 3, 4분 전에 미리 들어와가지고 인사하는 친구들, 인사 잘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선생님은 지난주 수요일에 마스크 끼고 선거장에 가서 손 소독제 바르고 장갑 끼고 열심히 투표를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거에 투표할 나이가 아니어서 선거장에 가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집에서 조금은 느슨하게 그리고 조금은 행복한 공휴일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우리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미술 수업 규칙 이번에는 짧게 우리가 약속한 소통을 위한 기호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저에게 질문 있어요 하는 친구들 어떤 색의 하트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었죠? 네, 그래요. 파란 하트 붙이고 질문해주면 선생님이 조금 더 빠르게 저 친구가 뭐가 지금 궁금하구나 하고 알아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소리에 그 빠르고 느림에 따라서 노란색 혹은 초록색을 사용하면 선생님이 지금 말을 빠르게 하고 있구나 혹은 느리게 하고 있구나 눈치채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잘 이해가 돼요. 네, 선생님 말씀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티내고 싶을 때 그리고 선생님에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는 어떤 색 하트? 빨간색 정열적인 하트 보내주시면 돼요. 김현빈 학생이 선생님 저 알고 있어요 하고 지금 빨간색 하트를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뭘 했을까요? 선생님 집에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었던 채팅들 확인하고 다시 한번 선생님 수업한 것도 보고 했어요. 그 중에서 선생님이 놓쳤던 질문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보충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겠구나 싶은 좋은 이야기들을 해준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첫 수업의 시작은 지난주에 했던 우리 조형 요소와 원리에 이어서 피드백을 좀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이 놓쳤던 학생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가 오늘도 실시간 방송 수업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선생님이 초반에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뭐 배웠었죠? 조형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러면서 원리를 찾아라 동기유발로 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었죠. 김예진 학생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조형 요소라는 것을 그 전에 배웠을 거예요 하면서 간단히 짚어만 줬었는데 그때 짚었던 것이 뭐였냐면 점, 선, 면, 형, 색, 질감, 명암 같은 걸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양감은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예진 학생이 선생님 양감이 설명이 없어요. 양감도 조형 요소인 것 같은데요 하는 의미로 이 채팅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형 요소 복습 때 양감이 빠진 부분을 체크해준 학생을 위해서 양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양감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부피감, 무게감, 덩어리감을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명화 두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양감이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양감도 당연히 조형 요소에 들어갑니다. 짜잔. 네, 너무나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작품이고요. 왼쪽 작품은 페르난도 보테로의 모나리자 작품이에요. 자,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여러분 양감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부피감, 무게감, 덩어리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장준혁 학생이 살찐 모나리자 뭘 보고 얘기한 걸까요? 당연히 페르난도의 보테로를 가지고 얘기한 거겠죠. 맞아요. 나중에 모나리자가 1503년에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지고 1978년에 약 200년쯤 뒤에 보테로가 이 모나리자를 패러디해가지고 패러디 풍자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걸 보면 모나리자의 얼굴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빵빵한 부피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양감 뭔지 예진 학생 알겠죠? 다른 친구들도 네, 양감 감을 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 질문 선생님 언급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왔어요. 도니 버밀리언 학생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 율동은 착시 현상인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그 댓글을 남겼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어요. 율동이 곧 착시 현상은 아닙니다 하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A 이꼴 B라는 걸 사용을 할 때는 A와 B가 정말 동등한 관계이거나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유사성 때문에 아 이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모든 율동이 모든 착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율동이 착시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아 모든 율동이 모든 착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대신에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미술사조, 그때도 잠깐 언급했었어요. 오바트라고 옵티컬 아트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우리가 율동감을 발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옵티컬 아트에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잠깐 살펴봐야겠죠? 자, 바자렐리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 3초에서 5초 정도 드릴게요. 한번 이 작품 유심하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혹시 이 바자릴리 작품의 왼쪽 부분에 움푹 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 현석 학생이 어지러워요, 선생님. 그저 한 10초 이상 바라보면 선생님도 아이고 어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마치 동그란 구가 그렇지. TR99 학생이 두 개의 구가 표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개 벌써 찾았어요. 작은 구와 큰 구.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조형의 원리 중에서 율동을 이야기하면서 율동은 시각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시각적인 움직임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막 실제로 뛰어가는 이런 실제적인 움직임하고 다른 우리 눈에서 착시 현상처럼 보이는 마치 실제 움직이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인 움직임이라고 했었죠. 마치 이 착시 현상을 보고 현빈 학생이 선생님 눈 아파요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훈 학생이 선생님 이 작품 저에게 혼란을 주는데요. 마치 2D인 원이 3D로 구가되는 착시 효과처럼 보여요. 이과적인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미술사의 대표적인 어떤 작품에서 율동감을 발견해낼 수는 있지만 모든 율동이 모든 착시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어요. 자, 또 한 친구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TR092 친구가 변화는 왜곡도 가능한가요? 라고 지난 시간에 물어봤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놓쳤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했던 질문하고 조금 질문의 뉘앙스가 비슷해요. 변화는 곧 왜곡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그건 아닙니다. 모든 변화가 모든 왜곡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사전상의 정의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명화 중에서 화가들이 왜곡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작품 속에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스 홀바인의 작품 대사들의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석 학생의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변화가 왜곡인가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했을 때 왜곡이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대답을 미리 맞췄어요. 자, 이 작품은 홀바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대사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 정확하게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어느 한 구석이 좀 어색한 걸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가 어색할까요? 잠깐 기다려야지. 자, 여러분 그림의 가운데에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놨어요. 예훈 저거 해골이 있는 그림이군요. TR092가 그런데 밑에 뭐죠? 자, 처음 보는 학생들이라면 저기 가운데에 뭔가가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 그림은 이 작가가 왜곡해서 일정 부분의 모습을 왜곡하고 변화시켜서 해놓은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사진을 가지고 오면 살짝 지금 틀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작품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미술관에 가가지고 정면으로 똑바로 화면을 응시했을 때 보이는 화면이고, 그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액자에서 몸을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해서 보게 됐을 경우에는 이 형상이 조금 더 잘 드러나요. 저것은 해골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현대의 사람들이 이제 기술들의 발전을 했으니까 바닥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가지고 얘의 원래 모양이 뭐였을까 추측하는, 네, 사진을 찍어봤어요. 그 작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진짜 해골이네요. 그렇죠. 해골을 이 작가가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만약에 이 작품을 작품 속의 조형의 원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서 변화를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 답안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학생 답안의 예시일 뿐 이렇게 쓰지 않으면 정답이 아니야 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저는 홀바인 대사들이란 작품에서 선생님 조형의 원리 중에서 변화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형의 원리인 변화는 선, 모양, 색, 크기, 길이, 위치 등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 작품의 하단에 그려진 해골은 정면에서 바라본 해골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형태를 작가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하여서 왜곡시켰어요. 따라서 형태적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선생님은 아우 너무 잘했어요 하고 조형의 원리를 정말 잘 찾아냈군요 하고 피드백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TR092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답안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는 선생님하고 이제 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어떤 걸 가지고 공부했었냐면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사과를 만들어 가지고 사과의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율동감을 주게 하는 그런 것들로 접근을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정말 명화에서 조형의 원리를 찾아보는 수업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바로 지난 시간에 명화를 보여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조형요소 원리를 찾아봅시다 했으면 사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성인들도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조금 쉽게 사과를 가지고 조형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명화를 가지고 조형의 원리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조형 요소, 점선, 면, 색, 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조형 요소 중에서 선을 바꿨을 때, 색을 바꿨을 때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그 선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배웠던 조형의 원리가 5가지가 있었어요. 2주가 지났는데 이 5가지를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5가지를 한번 기억을 더듬더듬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5가지 조형의 원리는 통일, 강조, 변화, 율동, 균형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를 이건 좀 중요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빼놓은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6번째 조형의 원리인 비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비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조형의 원리 중에 비례란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장준혁 학생, 통일, 강조, 변화, 율동, 균형, TR092 학생 정답들 이렇게 올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배울 비례는요. 전체와 부분과 부분의 상호관계, 그리고 시간, 공간, 명암, 색채 같은 구성요소 사이의 상대적 크기와 양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현빈 학생. 비례라면 수학에서 나오는 그 비례랑 같은 이야기예요. 그림에서도 비례가 나타나게끔 할 수 있답니다. 그림에서 비례를 얘기할 때는 수학과 조금 다르게 다양한 구성 요소의 크기 관계를 말할 때 사용을 해요. 대표적인 명화 작품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드로잉 작품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은 굉장히 유능했던 천재적인 화가였어요. 예술가이자 수학가이자 건축가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소묘 작품을 보면 큰 원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사람의 몸이 나타나져 있고 그 인체의 비례와 관련된 것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형의 원리, 비례를 설명하실 때 이 작품을 많이 보여주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비례를 한번 명화 속에서 찾아볼 건데요. 이거 하나 좀 보충해 줄게요. 현빈 학생, 저 그림 알아요. 미술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자, 비례 얘기할 때 우리가 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신 얘기예요. 8등신, 7등신, 6등신이라고 얘기할 때 그 등신도 비율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조용의 원리에서 비례가 뭐라고 했었죠? 전체와 부분과 부분들의 상호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저 모델은 8등신이야, 8등신 모델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머리를 기준으로 이게 1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를 기준으로 밑에 그만큼의 길이들이 나와야지만 8등신이다 혹은 6등신이다, 5등신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명화 속에서 조용의 원리 찾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두 작품 명화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작가는요, 휘슬러라는 작가고요. 두 번째 작가는 모딜리안이라는 작가의 인물 그림을 그린 작품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두 작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나 양식이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다음 두 작가 휘슬러와 모딜리아니의 작품 속 등장인물의 비례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자, 휘슬러, 이 작품 회색과 검정의 배열, 그리고 부제로 화가의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비례, 이 작품의 인물의 비례는 어떠한가요? 비교적 사실적인 비례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은 아니니까 외국에 나가면 옛날에 이런 모습을 한 실제 여인이 있었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적인 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편 오른쪽에 있었던 그 모딜리아니 작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모딜리아니 작품 선생님 일부러 두 작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모습이 어때요? 비례가 조금 변형되었어요. 살짝 왜곡되기도 하였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보세요. 모딜리안의 작품에 얼굴이 있고요. 목이 있는데 선생님 목 봐볼래요? 선생님 목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편인데 인간의 목이 머리만큼 길 수 있나요? 선생님의 머리만큼 목이 길려면 목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적인 비례는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작가가 의도해서 왜곡해가지고 나타낸 작품인 거죠. 이 두 작품의 비례를 비교해보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네요. 휘슬러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했는데 모딜리아는 어떠한 부분은 길게 변화시켜서 표현했네요. 많이 길게 늘어났어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명화 속에서 비례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작품과 작품 사이에서 드러나는 비례를 서로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뛰어나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준이 선생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그림이에요. 현빈 학생이 아까 앞에 왼쪽 그림을 얼핏 봤었던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그림은 선생님 저 그림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 그림 많이 봤었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 명화 속의 조용의 원리를 찾아볼까요? 그런데 명화 속 조용의 원리를 찾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이 시점에서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과를 가지고 조용의 원리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 어떤 사과 작품에서는 조용의 원리를 하나만 발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가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용의 원리나 조용의 요소가 동시에 발견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명화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화 속에서 조용의 원리를 찾을 때는 단 한 가지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선생님, 제가 이 명화 속에서 이러한 조용의 원리를 발견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반드시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작품에서 선생님 저는 사실적인 비례를 발견했어요 혹은 왜곡된 비례를 발견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왜냐면요 모딜리아니 그림에 나타난 인물은 목이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변형된 비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주 대답 잘한 거죠. 자, 그럼 다시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는 조용의 원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저거는 율동하고 장준혁 학생이 이야기를 했고, 또 TL 공부 2 학생이 강조도 찾을 수 있고요. 변화도 찾을 수 있고 율동 같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혁 학생, 선생님 여기 강조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 맞아요. 강조도 찾을 수 있고 변화도 찾을 수 있고 율동도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와봤어요. 율동과 리듬을 찾아낼 수가 있죠. 강조도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중요한 것은 왜, 어디에서 그러한 조형의 요소를, 조형의 원리를 찾았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선생님이 율동과 리듬을 가지고 왔다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어떤 조형의 원리를 가지고 찾을 수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면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학생 예시 답안이에요. 조형의 원리인 율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 작품 속 달과 별, 구름과 바람의 움직임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은 리듬감이 느껴져요. 마치 소용돌이 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친구가 율동을 제대로 잘 찾아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 준혁이 학생이 율동 말고 선생님 율동도 찾을 수 있고요. 강조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준혁 학생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강조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선생님이 예상해보건대, 준혁 학생의 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예상해보건대 달과 같은 노란색 부분들 혹은 푸른 하늘이 강조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색감에 따른 강조를 찾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작품 하나를 더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오늘 힘들죠? 왜냐면 3교시거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선생님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벌써 수업의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선생님을 얼굴을 보고 있는 것도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문제를 가지고 와봤어요. 자, 두 작품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조형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만약 여러분의 학교 미술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내신다면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선생님 생각에 지금 열심히 막 채팅하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답의 정답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가 하고 맞춘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잠깐 언급해 줄게요. 김현빈 학생이랑 TR092 학생이랑 예훈 학생이 이제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선생님, 율동 맞나요? 율동인가? 율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율동이라고 대답한 친구들 잘했어요. 준혁 학생도 율동이라고 했죠. 두 그림 모두 다 고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붓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소용돌이 치는 이미지 같은 느낌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 두 개를 골랐어요.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자, 이번에는 명화 속 조형의 원리를 이 작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연재박 학생, 두 번째 그림은 모두 나무가 한쪽으로 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작품을 넘겼지만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이 나무들 휜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재박 학생.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나무의 표현을 그렇게 율동감 있게 이렇게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 다시 클림트의 작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좀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 아델레 블로후 바우어의 초상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과 관련해서 사실 영화도 있고요. 이 얽혀있는 이야기도 있는 작품이에요. 클림트 그림 너무 예쁘다는 친구도 있는데 왜 나는 저 명화를 보면 키스가 생각나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클림트의 키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선생님도 클림트 그림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아델레 블로후의 바우어의 초상 작품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작품 속에서 두드러지는 조형의 원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난이도가 아까보다 조금 더 있어요. 김현빈 학생이 강조인가? 하고 올렸어요.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 친구들이 여기서 어떤 조형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하고 선생님도 좀 궁금하네요. 마이크가 너무 비면 안 되니까. 자, 현빈 학생이 지금 강조라고 올렸고, 그리고 준혁 학생은 명화의 옷 중간이 나는 왜 호루스의 눈 같지? 이런 감상 소감도 올려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두 가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두 가지 말고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찾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요, 현빈 학생이 얘기한 강조고요. 또 하나는 통일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일하고 강조는 조금 별개의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 작품에서 통일을 어느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강조는 어떤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네. 092 친구가 강조는 상반신인가? 통일은 옷인가? 이렇게 가웃가웃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 작품에서 만약에 통일을 먼저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준혁 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경과 옷의 색깔이 어때요? 황금색이죠. 노란색 계열의 색깔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이게 삼각형, 그리고 아까 호루스의 눈처럼 가운데 동그라미 안에 또 점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감 때문에 마치 그냥 옷처럼 보여요. 혹은 하나의 형상처럼 보여요. 똑똑해요. 그리고 만약에 강조를 발견한다면 뭘 강조할 수 있냐? 뭘 발견할 수 있냐? 선생님이 학생 예시 답안에다가 적어 놓았던 것처럼, 자, 작품 속 여자가 입고 있는 옷색도 노란색, 그러니까 노란 계열의 색깔, 그리고 뒤에 있는 배경도 어때요? 황금색이죠. 전체적으로 색감이 다 비슷한데 딱 하나 색감이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르죠? 네, 그렇죠. 지금 올려준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이요. 얼굴에 이 아델레 블로우 바우어의 얼굴 색은요, 노란색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창백한 것 같기도 하고 하얀 것 같기도 하는 이 얼굴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옷이나 배경들은 통일되어 보이고 얼굴은 강조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이 작품 속에서 여기는 옷자락인가? 이거 무늬는 화려하네? 이 옷의 색상은 이런 색이네? 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시선이 어디로 가요? 사람의 얼굴, 목, 이 다른 대비되는 색을 쓰는 그 부분으로 시선이 이동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냈다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왔다면 선생님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잘 찾아내는 친구들은 사실 드뭅니다. 여기 두 번째 학생 예시 답안에는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어요.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강조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아마 답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머지 전부 노란 빛깔로 통일되어 있는데 여자의 얼굴과 목이랑 손 일부분은 색이 오히려 하얗고 어떻게 보면 창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옷 주변을 보다가도 결국에는 작품 속 여자의 얼굴로 시선이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친구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조형 요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형 요소를 변화시키면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지? 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형 요소 선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 젠탱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젠탱글을 잠깐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젠탱글이 있다가 조금 하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젠탱글 스펠링 Z-E-N-T-A-N-G-L-E 맞습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선생님 저 사실 지난주에 수업 때 젠탱글 했어요. 이런 친구 있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조형 요소 색의 변화입니다. 색이 달라지면 여러분 느낌도 달라질까요? 어떠세요? 선생님이 두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왼쪽에 있는 작품은요. 이중섭의 달과 까마귀라는 작품이에요. 원작이죠. 명화 원작.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작품은요. 그 교과서에 학생 작품으로 나와 있는 작품인데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어떻게 그렸냐면 이중섭의 달과 까마귀를 조형 요소를 변화시켜서 그리는 거였어요. 이 친구는 뭘 바꿨죠? 색을 변화시켰죠. 색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왼쪽에 있는 달과 까마귀는 푸른색 위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학생 작품은 분홍색으로 바꿔봤어요.
그렇죠. 현빈 학생. 색이 다르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죠? 이처럼 조형 요소의 어떤 하나가 변경이 되면, 변화가 되면 다양한 느낌이 주어진답니다. 자, 하나를 더 봐볼게요. 이번에는요, 뭘 바꿔볼 거냐면 조형 요소 중에서 색 말고 선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르레 침실이라는 작품입니다. 흔히 고흐의 방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작품도 선이 달라지면 느낌이 달라질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예를 들면 아우 당연하죠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옆에 작품은 이제 1888년에 고흐가 아르레 침실을 그리고 거의 100년 정도 지난 뒤에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그 팝아트 작가가 아르레 침실을 다시 패러디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어떠세요, 느낌이? 좀 같나요? 자, 고흐의 아르레 침실을 정확하게 보면요. 자세히 보면 고흐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든지 올리브 나무 그림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약간 고흐가 사용하는 고유의 붓터치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흐는 물감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쌓아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들이 잘 나타나요. 하지만 리히텐슈타인 작품은 물감의 두께가 느껴지나요? 물감의 두께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감으로 그림을 뭔가 이렇게 두텁게 칠해가지고 그린 게 아니라 선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더 평면적이게 느껴지겠죠. 현빈 학생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두 개 작품 이렇게 선을 다르게 했더니 왼쪽은 선이 별로 없고 어두운데 오른쪽은 선이 많고 밝아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오늘 대답 잘하는 학생들 왜 이렇게 많지?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학생이 이제 수업 시간에 또 선을 한번 바꿔보았어요. 바꿔본 여러분과 같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바꿔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작품이에요. 이 친구는 선을 지금 어떻게 바꿔봤나요? 선을 어떻게 바꿨어요? 막 떨리게. 그러니까 직선 위주로 사용된 선을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인 선으로 바꿔서 그려봤어요. 예훈 학생이 아까 앞에 고흐 작품은 선생님 손으로 그리고요. 오른쪽 리히텐슈타인은 컴퓨터로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른쪽 그림이 컴퓨터로 그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면 좋은 감상 느낌이에요. 네, 다시 학생 작품으로 돌아와 보면 어때요? 오, 현빈 학생. 학생이 엄청난 창의력인데요, 선생님. 선이 라면 같아요. 매우 불안정하군요. 지그재그처럼 보이고요. 살핌 학생이 또 구불구불구불 이런 표현을 해줬는데 맞아요. 어때요? 이렇게 선을 구불구불하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작품의 느낌이 달라지고 심지어 이 친구는 작품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지진에 흔들리는 방이라고 바꿔주었어요. 제목 정말 잘 지은 것 같지 않나요? 선생님은 이 선 보고 정말 지진이 만약에 일어나서 내 방에 어떤 물건이 막 흔들린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런 눈으로 막 보일 것 같아요. 지진의 진도가 몇 도 정도인지는 선생님은 잘 모르겠지만 흔들리는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의 변화가 줄 수 있다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선은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선의 다양한 변화 중에서 젠탱글이라는 게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젠탱글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봐야겠죠. 아까 어떤 친구가 젠탱글의 영어 스펠링을 젠탱글 이거 맞나요? 하고 올렸던 친구가 있었어요. 스펠링 너무 정확하게 써서 선생님 깜짝 놀랐잖아요. 자, 젠탱글은 영어 선이란 뜻이에요. Z-E-N, 젠이라는 단어와 탱글, 복잡하게 얽힌이라는 탱글이 합쳐져서 젠탱글이라고 불린 합성어예요. 이걸 그대로 한글로 이어보면 뭐가 되나요? 복잡하게 얽힌 선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젠탱글은 선이 서로 얽혀 이루어진 모양의 패턴을 그리는 것으로 흔히 낙서미술, 낙서명상이라고도 해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젠탱글 수업을 할 때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젠탱글 수업을 하냐면요. 학생들이 좀 지쳐 있을 때 혹은 피곤한 일이 많을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이거나 혹은 학기 말이 돼가지고 조금 마음이 붕 떠 있거나 무슨 큰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실 젠탱글 수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젠탱글이 선을 이렇게 조용히 묵묵히 그림을 그리면서 혹은 뭐 피아노 음악을 듣는다거나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선을 사용한 패턴들을 만드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명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힐링 미술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젠탱글을 하려면 젠탱글 패턴을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젠탱글 패턴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떤 일정한 선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약간의 변형도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 약간 징그러운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선이 반복되면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살짝 어지럽거나 공포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또 하나 좀 더 봐볼까요? 현빈 학생 신기해요. 그죠? 현빈 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조금 더 변형시킨 거예요. 선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가운데 세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뭇잎 형상을 양쪽에다 배치하고 그리고 가운데 중심축을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로 배치를 했어요. 맨 왼쪽 거는 벌 꽁무니 4개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니까 나비 꽁무니처럼 보이기도 해요. 누군가는 두 번째 패턴 마음에 드는데요, 선생님? 이런 친구들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실내화에 젠탱글을 한번 해볼까요? 라고 했었는데 실내화에다가 젠탱글을 바로 하게 되면 어떤 불안 요소가 있죠? 선생님, 저 원래 사실 이 패턴 말고요. 다른 선 써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는 의도대로 작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전에 젠탱글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연습해보는 과정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학생 예시 젠탱글을 보고 여러 가지 감상 소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플라톤의 입체 중에 정육면체 입체화 젠탱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작품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선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진 그 젠탱글 패턴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냥 선생님이 아주 짧은 영상으로 1분짜리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한번 이렇게도 젠탱글을 만들 수 있구나 정도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젠탱글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는 한 8배속 정도를 한 것 같아요. 8배속, 6배속을 해가지고 빠르게 돌린 작품인데 이렇게 하트 문양을 반복해가지고 나오게 그릴 수도 있고요. 선을 어떻게 지그재그를 쓸 수도 있고 곡선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세 번째 그림 막 그리고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미지가 들어갔네요. 누군가가 오른쪽은 모여봐요 땡땡의 숲 이렇게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나뭇잎들을 막 반복해가지고 지금 젠탱글 패턴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죠. 젠탱글 패턴을 만들 때 연필로 처음에 작업을 하고 그 위에다가 두꺼운 펜이나 혹은 볼펜 같은 걸로 따라서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혹은 색을 칠해도 돼요. 색을 칠하면 느낌이 또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나도 젠탱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성 매직으로 한번 채색까지 그림으로 그려보았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더니 완성 작품이 이렇게 나왔네요. 현빈 학생 동영상에서 그림 그리시는 분, 와, 그림 그리는 거 잘하시네. 고마워요. 선생님이 그냥 집에서 빠르게 그려봤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잠깐. 잠깐 얘기하면 동물의 땡 이걸 선생님도 좋아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업을 할 때 젠탱글을 그리고 싶은데 젠탱글 다 선으로 하기가 조금 심심하면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그리고 그 주변들을 선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네, 현빈 학생이 선생님이셨어요? 아우, 고마워요.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함께 지금 젠탱글을 어떻게 패턴 연습을 할 건지를 잠깐 봤고요. 네, 준혁 학생 제가 그린 거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진짜 실내화 젠탱글을 좀 해보고 그리고 오너먼트 젠탱글이라는 것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갈 과제가 무엇일까요?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제 이미 감을 잡을 것 같아요. 예훈 학생, 저거 어제 미술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셨어요. 그 선생님하고 저 안나쌤하고 좀 텔레파시가 통했나 봐요. 네, 여기 보면 젠탱글 패턴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칸을 6칸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다양한 젠탱글 모습 한번 연습해 보세요. 선을 가지고 어떤 패턴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도 해보고, 그리고 선생님 저 새로운 패턴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위에 예시 작품 그려놨으니까 그 예시 작품을 보고 한두 개 정도는 따라서 그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는 뭐예요? 실내화 한쪽이 있죠. 네, 선생님이 실내화 대고 타블렛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실내화 젠탱글 실제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이디어 구상해보라고 활동지를 이렇게 2개 만들어서 선생님이 에듀스 충남 2학습터 충남 온라인학교 수업 자료실에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젠탱글이 시간도 빨리 가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하면 조금 마음에 힐링이 된답니다. 만약에 다른 과제, 선생님이 낸 과제와 학교 선생님이 다른 과제를 내주시면 뭐 해야 돼요? 우리 학교의 미술 선생님이 내주신 과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여러분. 준혁 학생, 벌써 40분 대박. 선생님도 지금 시계 봤는데 벌써 41분이에요. 네, 이제 다음 시간 안내해 줄게요. 젠탱글의 다양한 활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실내화로도 젠탱글을 해보고 오너먼트도 해보고 팝아트도 해보고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학생들과 시도를 해봤는데 다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선의 다양한 느낌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줄 거죠? 네, 선생님도 다음 시간 수업 준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혹시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선생님에게 질문이 있는 학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로 질문해야 될까요? 해서 선생님이 안나쌤의 미술실 블로그 지난번에 알려주었죠? 여기에 홈페이지 막 들어오자마자 충남 온라인학교 미술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이 게시판 밑에 게시글로 댓글을 달아주면 선생님이 그 중에서 좋은 질문이나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오늘처럼 피드백 해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 이야기는 내가 수업 때 언급을 꼭 해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미처 놓쳤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오늘처럼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도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45분이 너무 빠르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집중해주고 따라와 줘서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선생님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